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동굴 속 소탕 작전. 우리가 교전했던 바위 밑에 얼마나 많은 총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적들이 죽었는지는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이라 알 수가 없었다. 우선 급한 상황만 1차 끝낸 것이다. 우리 소대는 남은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바위 밑으로 내려갔다. 적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뛰어나와서 교전하며 계속 소탕했다. 이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우리 소대 지역에서 뛰어나가 도망간 적들은 옆에 있던 중대가 소탕했다. 어느 정도 적 소탕 작전이 끝나고 적이 주둔했던 아주 웅장하게 큰 바위 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적의 시체들은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여기저기 처참하게 널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대형 통신 장비 몇 대가 나왔다. 그리고 적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이 살림살이나 했다는 듯이 들어있었으며 베트남 돈이 2자루에 한가득 들어있었다. 수색조는 사전에 특히 돈은 욕심부리지 말라고 소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불질러 버렸다. 생각보다 돈이 잘 타지 않았다. 묶여있는 돈이라서 잘 타지 않아 결국 풀어 흩은 후 다시 불질러 태웠다. 이는 전쟁터에서 노획물을 욕심내지 말자는 의도였다. 수색조 분대원들은 소대장을 부르면서 바위 밑에 별의별 것이 다 있다고 하니 소대장은 무기나 끄집어내고 다 불질러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소대원들은 적들이 쓰던 물건들을 웬만하면 다 불질러 버렸다. 한국군이 철수한 후에도 베트공들이 다시 와서 못살게 하려고 그야말로 불심판을 하였던 것이다. 최희남 소대장에게는 평소 그만의 철저한 방침이 있었으니 적의 노획물을 욕심내지 마라. 고엽제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항상 풀이 살아있는 곳에만 앉아라. 작전이 끝나고 부대 정문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 놓지 말아라 등등이었다.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 계속 수색했다. 예고 없는 기습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아무리 월맹 정규군이라 할지라도 자연 동굴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미끄러져 깊은 절벽 동굴로 거꾸로 쑤셔 박혀 못 나와 죽은 자도 있었다. 다들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제 총까지도 집어치우고 겨우 몸만 빠져나가 도망갔기에 굴 속에 소지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또 라디오를 무전기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틀어놓은 채 그냥 가서 무전이 계속 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대규모 월맹군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홈베이스로 들어온 것이었다. 적들이 사용하던 그물침대가 내무반처럼 무수히 많았다. 우리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매설한 크레모아도 터뜨리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일본의 현장에서 사살된 것이었다. 이날 우리 소대 1분대 박사곤 천병이 보니 적 2명이 근무 서는 것이 눈에 띄어 먼저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고로 매설한 크레모아를 누르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했다. 만일 적들이 미리 알고 크레모아를 눌렀으면 1분대와 2분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죽었을 것이다. 2차로 헬기가 와서 대형 통신 장비와 탄통, 소총, 중화기 등 노획물을 실어갔다. 2차 상황이 끝나고 해가 너울너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어 소대장이 분대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하고서
모든 상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니 중대장은 만일 위험하면 그곳에서 이동하라고 했다. 적을 소탕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현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니 그러면 그곳에서 야간 경계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바위 밑에는 베트콩들이 늘비하게 쓰러져 죽어 있었다. 바로 그 옆에서 그날 밤 우리 소대는 텐트를 치고 야간 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야간에 움직이는 적들을 잡기 위해서이다. 전날 밤 우리가 이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텐트를 치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것이었다. 불어대던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적에게 미리 발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적들이 미리 안 후에 우리가 적 진지에 들어갔더라면 큰 생명의 피해를 입고 작전은 슬픔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전능자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알았다. 아멘.